네, 안녕하세요. 자, 수도꼭지 모델링, 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 수도꼭지의 이제 상하를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제, 음, 파팅 라인, 그쵸? 파팅 라인 부분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온수인지 냉수인지 또 구분하는 또 색상에 또 들어가줘야 되고, 네, 그럼 여기 이제 앞에, 그쵸? 수도꼭지 이제 물 나오는 부분, 네, 그 부분만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앞부분은 실린더를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고, 넙스 자체로 모델링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꼭 뭐 넙스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그 섭디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섭디를 활용해서 그럼 모델링 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탭키를 눌러서 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라의 컬러를 레이어 이 컬러를 블랙으로 처리를 해서 자, 고칠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서 좀 고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네요. 자, 그리고 탭키를 눌렀을 때 여기가 약간의 정원의 형태가 나와야지 나중에 이제 파팅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손을 좀 봐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 와서 탭키를 눌러주면은 이런 결과는 완성이 되는데 탭키 전에 이 형태의 메쉬 형태는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네요. 자, 필터를 버텍스로 이제 바꿔주시고, 자, 요거를 네, 이렇게 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거는 퍼스펙티브에서 확인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항상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네, 탭키를 눌러서 그림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 번에 잡아서 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위쪽도 좀 조절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느 정도 이쪽은 완성이 됐는데, 자, 정면에서 봤을 때의 이 형태가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필터는 이제 잠궈 없애주고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오는데요. 여기서 90도 회전 가운데에 맞춰 주시고요. 정확하게 뭐 그리드 스냅을 켜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확대를 하면 그림하고 100% 일치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엣지들을 이제 가지고서 어, 요 바깥쪽 라인에 이렇게 이제 맞추셔야 되잖아요. 일단 그리드 스냅은 끄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엣지로 버텍스로 해볼게요. 자, 버텍스를 활성화시켜서 요 버텍스들을 잡고 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케이지 에디트가 제일 편하죠. 자, 여기 위쪽에 보면은 그 트랜스폼에 케이지 에디트가 있어요. 자,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형태로 바운드 박스로 해주고, 그다음에 월드 좌표 그냥 엔터 치시고 4개 4개 엔터 엔터 그냥 계속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옮겨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냥 가운데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를 잡고 좌우를 벌려서 형태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도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뭐 이 정도면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이 그물망의 그 카운트 개수를 아까는 이제 기본이 44였잖아요. 예, 그 44를 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물망은 이제 지워주고요. 뭐 일부 부분은 이렇게 잡아서 이게 살짝 안으로 밀어넣어도 되겠습니다. 필터 없이 사용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놔야 되겠죠. 요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택키를 눌러서 결과를 또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원본이지 않습니까? 아, 요거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탭키를 이제 눌렀을 때 결과인데, 자, 여기도 조금 더 뒤쪽으로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 위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이제 정원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원래 정원은 이제 청정원인데 청정원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원의 형태로 바꾸고 나서 이 원본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본에서 이제 하나를 카피를 해서 그 사본 형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컨트롤 H를 눌러서 일단 숨겨줬고요. 자, 그럼 탑 뷰에 와서 서클을 요 가운데에다가 그려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끝에서 끝. 자, 그리드 스냅도 켜놓고 버텍스 스냅은 안 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스케일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여기 끝에다가 맞춰야 되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여기가 기준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버텍스를 켜주고 자, 한쪽을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의 형태가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이 서클을, 위로 이동을 해서 좀 잘 보이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강색으로 또 바꿔주면은 작업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컬러를, 레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버텍스 켜주고, 다시 한번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버텍스들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요 하얀 요 라인에 맞출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러면은 정원의 형태가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파팅 라인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예, 기준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예, 놔두시고 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빨간색 라인을 이렇게 좀 약하게 예, 작게 예,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약간 정원 같은 네, 느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숨겨놨던 물체를 자, 불러드리고요. 물체를 숨기고 나오게 하는 거는 여기 보통 이제 컨트롤 H가 이제 하이드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물체가 나오게 하는데 단축키를 활성화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줍니다. 예, 그러면은 느낌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요거를 컨트롤 C를 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옵션에 들어가면은 좌측에 키보드가 있거든요. 자, 그럼 거기에서 어느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이 물체를 나타나게 할 건지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show는 컨트롤 K로 되어 있죠. 그쵸? 네. 컨트롤 K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아니면 뭐 컨트롤 D나 아니면 여기 펑션 키에서 하셔도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컨트롤 K가 혹시 안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예,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고 확인을 해 볼게요. 컨트롤 H 그 다음에 컨트롤 K. K가 상당히 좀 멀리 있잖아요. 그 왼손에서 거의 뭐 엄지를 이제 K를 눌러야 되는 상당히 멀리 있는데 뭐 컨트롤 T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컨트롤 Alt 뭐 H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단축키를 설정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개는 이제 레이어에 5번으로 이제 할당을 할 건데, 자, 요 두 개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레이어 5번으로 할당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V. 자, 요거는 디폴트 레이어로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레이어 5번에 있는 게 이제 실제 원본이 되는 거죠. 지금 물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레이어 5번이 원본이고 지금 디폴트 레이어에 있는 거는 이제 4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그 물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실린더를 만들고 적절한 길이를 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회전을 해야 되겠죠. 자, 90도가 돌아가고 Shift 키를 눌러서 회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 맞춰서 또 회전. 정확하게 얘가 45도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45가 되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그 건볼에 파란색 요 아크가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45도를 입력을 하면 돌아가는데 그냥 어차피 이 섭디나 맥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그림에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치수를 가지고 모델링 하지는 않거든요. 자,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나서 자, 위치를 이렇게 또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그 또 구멍이 뚫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또 올라가면서 또 여기 또 한 단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탭키를 꺼서 자, 요거를 좀 일부를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컨트롤 H를 눌러서 네, 숨겨줬고요. 자, 그리고 자, 면에 그 필터를 썼어요. 그래서 페이스에 있는 요 면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줬고요. 자, 그리고 엣지죠, 엣지. 자, 엣지로 가서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 네, 여기 길이에다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림하고 조금 안 맞는데, 네, 전체를 좀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나서 자, 인셋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선택하실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네,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어디 갔나요? 인셋, 그쵸? 예, 요거를 눌러서 엔터 치면 0.1로 되어 있죠. 예,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고 뭐 한 1 정도 줘볼게요. 1.5 엔터. 네, 그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예, 만들어졌고 이거를 이제 안으로 쑥 밀어 넣으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필요 없는 물체잖아요. 그럼 여기는 선택을 해서 물론 이제 수돗물이 나오려면은 여기에 이제 중간에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물망의 형태가 있는데 네,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 지워줍니다. 이렇게. 네, 그럼 뻥 뚫린 상태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를 잡아서 이쪽만큼 단차가 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Alt를 눌러주면 복사되는 거 다 아시죠? 자, Alt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가 안 되고 있군요. 자, 그럼 이럴 때는 보통 맥스 같은 경우는 이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보더를 잡아서 그 Alt 키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는데 자, 거기서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엣지링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엣지링을 이렇게 잡아서 이쪽에다가 하나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쵸? 예,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걸로 스케일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hift 키를 눌러서 네,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을 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복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Z축에 요 파란색의 점이 있거든요. 요 점을 잡아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네, 여기가 익스트루드를 주자니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결과인데 어차피 탭 키를 누르면
어차피 여기는 그 면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렌더링 상에서는 내부 쪽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굳이 막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브릿지로 막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택 키를 눌러주면은 다 둥글둥글 하잖아요. 이제 각이 없는데 각은 물론 이 크리스, 애드 크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탭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각지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필렛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기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서리 만드는 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엣지 루프를 활용하시면 이거는 금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엔터를 치고 여기 가로 안에 보스 사이드가 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스로 해서 이제 최대한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엣지를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 엣지가 3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탭 키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서리가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맞게 구멍을 이제 파주면 되겠죠. 약간 얘가 좀 솟아오르긴 했는데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차집합을 나중에 이제 빼주고 나서 얘를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요것도 원본이니까 컨트롤 C를 해주고, 자, 일단 여기다가 레이어 5번으로 또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컨트롤 V. 자, 요거는 또 디폴트로 또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K를 눌러서 일단은 다 물체를 불러들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멍을 이제 파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이제 일반 메쉬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탭키를 눌러주고, 여기 보면 이제 쿼드 리메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쿼드 리메시를 눌러서 프리뷰를 해보면 일반 그 면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원본이 살아 있는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딜리트 인풋 오브젝트, 네, 요걸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체를 숨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모서리가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 방법보다는 그냥 아예 넙스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넙스 자체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딜리트 인풋 오브젝트, 기존에 있는 이 원본 오브젝트를 지우게 했느냐, 우리는 yes로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일반 넙스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넙스로 변환을 해주시고, 여기는 yes. 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넙스로 해주셔야 돼. 이게 그 키샷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차집합으로 얘를 이제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체는 지우지 않아야 되죠. 여기서 yes를 해버리면 얘도 같이 사라지니까 no로 해서 얘를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컨트롤 H로 잠깐 숨겨 놓으면은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없어져야 할 물체란 말이에요. 지금
컨트롤 K를 눌렀을 때, 물론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뻥 뚫려 있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지려면은 이 길이가 더 길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언두를 하고 이 물체와 이 물체의 겹쳐지는 부분에 그 뭐라 할까요? 인터섹션을 찾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인터섹션이 있어요. 이 물체를 이 명령어를 여기 두 개를 선택해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겹쳐지는 컨트롤 H 눌러서 잠시 숨겨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얘를 잘라주면 되겠죠. 그쵸? 이 물체를 아예 더 두껍게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이거 잠깐 숨겨주고 자, 그냥 스플릿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라주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요거는 이제 지워주면 되는데 지우지 말고 이거를 안쪽으로 옵셋 서피스를 주면은 간단하게 요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옵셋 서피스를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플립 노머를 눌러서 화살표의 방향을 안쪽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께, 두께를 얼마를 줄 것이냐. 솔리드는 yes를 해주시고요. 디스턴스는 그러면 한 1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주셔야죠. 자, 그리고 나서 솔리드 툴에 있는 면을 분리하는 추출하는 익스트랙 서피스가 있어요. 자, 요거 눌러주고 카피는 no, 선택, 엔터. 그래서 요건 지워줍니다. 여기도 선택해서 삭제. 그러니까 추출을 해는 거죠. 자, 이 상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익스트랙 서피스 선택하고 엔터, 삭제. 여기도 구멍이 뻥 뚫려야 되니까 또 선택하고 엔터, 또 삭제. 그럼 요 두 개를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서 네, 이렇게 조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필렛 값을 적절하게 한 0.5로 처리를 해볼게요. 네, 좀 값이 크네요. 0.2. 네, 그리고 나서 컨트롤 K를 눌러서 이 물체를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 뷰로 보면은 이렇게 파팅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 커브. 다시 한번 확인. 이렇게. 여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필터가 있어요. 그물망으로 이렇게 불순물을 이렇게 방지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렌더링은 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제 해주니까 이 정도만 살짝 보이긴 하겠는데, 네,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자, 여기에 또 파팅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요. 자, 처음에 만들었던 빨강색 이 서클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지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하이드, 컨트롤 H, 하이드를 해주고, 자, 요거를 가지고, 자, 옵셋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치수로 막 모델링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각화의 목적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커브 툴에 가면 옵셋 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수치를 줍니다. 0.15. 네, 이 정도로 해서 우리는 파팅을 주도록 할 건데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0.3. 네, 그래서 요 커브 두 개를 잡고 이제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려줍니다.
당연히 솔리드는 yes 해주시고요. 자, 양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사실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도 되는데, 예, 파팅이 있다라는 정도만 예,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네, 차집합으로 얘를 빼주시면 되고, 딜리트 인풋은 yes. 예, 그래서 솔리드 형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팅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에 아까 수도꼭지 컨트롤 K를 눌렀을 때 조금 더 원이 잠깐만요. 다시 돌아갈게요. 얘를 먼저 작업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막 360도로 이렇게 막 이 핸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려면 여기 밑에가 스피어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거부터 처리를 하고, 예, 나머지 파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어를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드 스냅을 키고 가운데에서 네, 이렇게 원을 스피어를 하나 그려줍니다. 자, 얘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 물체와 꼭 센터로 맞출 필요는 없고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요 끝에 딱 걸려 있네요. 사이즈가. 네, 한 이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이렇게 이제 걸쳐 주고요. 여기를 이제 절반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차집합으로 얘를 빼고 네, 얘를 심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물체가 살짝 떨어지게 위로 예, 그냥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차집합으로 얘를 빼주고요. 딜리트 인풋이 노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잠깐 옮겨보면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얘보다는 조금 더 예, 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럼 이거를 좀 스케일을 조금 더 키우고 원래는 이제 가운데에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면이 안 맞는 거지. 네, 제가 요거를 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게 센터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조금 모양이 안 예쁠 것 같은데 네, 그냥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네, 그냥 할게요. 네, 요거를 컨트롤 C를 눌러주고요. 자,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집합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딜리트 인풋은 yes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팠어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요거를 조금만 작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조금만 이렇게 그리드 스냅을 꺼서 살짝 조금만 작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는 겁니다. 틈. 그리고 나서 요거를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 컷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요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잡고
솔리드 툴, 와이어 컷, 그 다음에 이 스피어 선택, 엔터, 엔터. 이 보스 사이드는 yes가, 키폴이 yes가 돼 있어야 돼요. 엔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잘려 나갑니다. 네, 잘려 나가게 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스피어가 돼서 얘랑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센터에 맞춰서 서클을 하나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센터 스냅을 켜고 다시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려서 요걸로 파팅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빨강색은 네, 그냥 지워주고요. 다시 한번 센터 잡고 네, 파팅이 될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네, 커브가 좀 많이 복잡한데, 자, 센터 스냅 다 시키고, 클릭. 자,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조금 더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옵셋 커브를 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구멍을 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옵셋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0.2 정도 줄게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익스트루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양방향, 솔리드 예스. 자, 파팅이 될 부분. 네, 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차집합. 그 다음에 yes. 딜리트 인풋은 yes. 이게 딜리트 인풋이라는 것은 원본입니다. 원본. 엔터. 네. 그러면 이제 구멍이 이렇게 이제 파지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H를 눌러서 이 물체를 숨겨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필렛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사실 필렛은 주어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주면은 좀 디테일함이 좀 살아나긴 합니다. 자, 빠짐없이 다 잡아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에 다 선택을 하시려면은 여기 체인 엣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엔터.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K를 눌러서 네, 물체를 불러왔고요. 자, 이거랑 얘랑 여기를 연결해주는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실린더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저는 이거를 스피어 형태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작은 스피어를 만들어 줄게요. 자, 센터 스냅 또 켜주고 Shift 키를 눌러서 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네, 스피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랑 연결해주는 네, 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이제 합집합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울린의 유니온 네, 합집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모서리를 뭐 줘도 되는데 여기는 뭐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어디가 찬물이고 어디가 따뜻한 물이 있는지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고가 이렇게 BK라는 로고가 들어가는데 로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헤드를 시킬게요. 자, 여기 쇼 오브젝트 전구 아이콘 있잖아요. 거기서 네 번째 거를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
예,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 하이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레탱글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레탱글을 약간의 둥근 레탱글을 할게요. 그럼 라운드로 되어 있는 걸 할게요. 라운드 클릭. 그래서 길쭉한 사각형을 만들고 이렇게 둥근 사각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이동. 자, 방향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나서 미러. 자, 미러 할 때는 그리드 스냅. 자, 그리고 요 두 개는 스플릿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투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눌러주고 탑에 있는 요 물체 선택 탑에서 하셔야 돼요. 투영할 때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투영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요. 자, 나머지 투영된 커브는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삭제를 했어요. 네, 이렇게 투영이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요거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방향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붙여준 다음에 풀커브를 이용하셔도 돼요. 요거 풀커브. 풀커브는 퍼스펙티브에서 하셔도 돼요. 물체 선택, 엔터.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투영이 되는데, 투영을 할 때, 딜리트 인풋이 yes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체 선택, 엔터.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투영이 됐죠. 그리고 나서 스플릿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파랑색, 얘는 이제 빨강색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사용된 커브는 다 지워줄게요. 자, 위쪽에 셀렉트 커브. 네, 이거는 삭제. 자, 그렇다면은 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K. 자, 여기도 사용된 커브가 있으면 또 혹시 있으니까 예, 선택해서 또 삭제. 네, 그러면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키샷으로 가져가서 이제 렌더링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질이 다 거의 다 똑같잖아요. 예, 똑같으니까 이제 빨강색, 파랑색 요거만 분리를 해서 레이어로 할당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이거는 키샷에서 이렇게 또 분리를 할 수 있긴 해요. 그럼 레이어 1번으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빨강색으로 처리를 하고, 여기는 레이어 2번으로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파랑색. 오케이. 그쵸? 이렇게. 자, 여기 앞에 로고 있는데, 로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5번은 지금 원본이 있잖아요. 이거를 키샷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섭디 오브젝트는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네, 한번 세이브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이 되면 이제 키샷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자, 키샷은 뭐 항상 뭐 중복되는 내용이라 뭐 그런 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전에 했던 작업이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불러들여졌고요. 자,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자, 여기에서 이제 재질을 찾아주면 되죠. 자, 메탈 재질로 가야 되겠죠. 자, 메탈에서 스틸, 폴리시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자, 환경 맵을 어떤 거를 쓸 것인지, 자, 그럼 요걸로 할 것인지, 뭐 요걸로 할 것인지, 네, 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얘랑 어울리는 그 환경 맵을 이제 찾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활성화시켜서 자, 재질은 다 됐으니까 요 빨강색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요 빨강색은 메탈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색상이 있는 메탈. 네, 여기 있죠. 그러면 요 빨강색을 이쪽으로 넣어주고 파랑색. 이왕이면은 폴리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탈 폴리시 레드.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것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환경 맵으로 이렇게 라이팅을 프로덕트로 이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이 또 필요하잖아요. 여기 세팅에 와서 배경을 컬러로 지정하고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로테이션이 있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그 환경 맵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밝게 나오면 그 브라이트 값을 이렇게 어둡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환경 맵이 조금 그냥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는 환경 맵으로 설정을 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결과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 인바이러먼트의 그 환경 그 HDRI를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여기 그 세팅, 그 다음에 HDRI 에디트에 가서 이런 브라이트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밝기를 제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요.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 환경 맵이 여기에 반사되는 위치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그 환경 맵의 반사를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그 여기 그라운드는 지금 오클루전을 체크를 해서 그림자를 좀 더 강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리플렉션도 줘서 반사까지 아래쪽에 체크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브라이트를 내려서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안정감 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면 예쁘게 이제 안정적으로 여기가 이제 렌더링이 되겠죠. 그때 이제 렌더링이 끝났을 때는 스크린샷을 눌러서 저장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렌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옵션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폴더를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JPG 사이즈 정해주시고 렌더링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알맞게 좀 잘 나온 것 같죠? 네, 여기 위에도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꼭 그 메탈 그 빨강색으로 뭐 굳이 할 필요 없고요. 뭐 그 페인트 재질로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기 페인트에 메탈릭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단순한 컬러로
지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비치는 그 수도꼭지의 그 환경 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HDRI 환경 맵을 잘 적절하게 얘랑 어울리는 걸로 찾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이미지로 찾아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수도꼭지를 그 이제 섭디를 활용해서 렌더링을 하고 그리고 그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수도꼭지 그 렌더링, 모델링 렌더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